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국은 5%가 넘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는데 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을까요? 이 공식 발표와 우리가 보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격차.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최대한 자세하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5% 이상 GDP 성장, 목표 달성, 이런 헤드라인을 내놓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딱 돌려보면요.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쇼핑거리가 유령도시처럼 변해 있고, 목 좋은 자리에 있던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그 앞에는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중국의 모습일까요? 이 극명한 차이는 그냥 통계가 좀 잘못됐나?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인 거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그 심장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숫자와 현실, 그 두 개의 다른 얼굴. 공식 통계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증거가 정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말 저녁인데도 번화가가 썰렁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들마저 임대문이 깍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노숙자들이 대도시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심지어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라는 광군제는요. 예전에 그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공룡 기업들이 판매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예 거래 발표를 안 해버릴 정도예요. 이건 경기가 좀 안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아예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아니 붕괴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이끌던 중국이었잖아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2021년 이전까지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세 개의 기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는지를 말이죠. 이 세 기둥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뭐랄까 끝없이 돌아가는 성장 기계 같았어요. 첫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비싸다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부를 불리는 최고의 투자처였죠. 둘째, 집이 잘 팔리니까 건설사들은 미친 듯이 아파트를 지어 올렸고 이 건설업이 중국 전체 GDP의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셋째, 지방정부는 이 건설사들한테 땅 사용권을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요. 하지만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 즉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 거품이 터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들의 부채가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정책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쉽게 말해, 야, 이제 빚내서 집 짓는 거 그만해 하고 돈줄을 꽉 조여버린 거죠. 빚으로 굴러가던 건설사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 2위 업체인 헝다가 무너졌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짓던 아파트는 멈춰서고 땅 장사로 먹고 살던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빠졌죠.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급한 불이 나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끄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병의 근원을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급성폐렴을 평생 앓고 가야 하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바꿔버린 꼴이 됐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걷고 있는 길이 30년 전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과 정말 판박이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정부가 부실 기업들을 망하지 않게 돈으로 막아주고 그 결과가 뭐였죠? 수십 년간의 장기 침체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중국 앞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태어난 게 바로 좀비 기업이라는 괴물입니다. 말 그대로 좀비예요.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꽂아주는 링거, 그러니까 대출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죠. 이익을 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빚으로 낡은 빚을 막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중국 경제를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사이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얘네들은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오직 생존이 목표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중국 안에서는 아무도 안 사줘도 일단 물건을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원가보다도 싼 가격에 손해를 보면서 해외에 팔아치워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바로 현금 때문입니다. 수출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은행에서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예전 빚의 이자를 갚아서 부도를 막고 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찍어내는 이 끔찍한 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의 뼈대가 썩어가면 그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이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고 한 세대 전체가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탕핑, 우리말로 들어눕기라는 신조어에 담긴 젊은 세대의 절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값은 천정부지고 좋은 일자리는 없는데 뭐하러 아등바등 노력하냐? 그냥 결혼도 집도 아이도 다 포기하고 최소한만 벌어서 나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사회에 대한 슬픈 저항이에요. 21.3%, 2023년 중반에 발표된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거리를 걷는 젊은이 5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자 정부가 뭘 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다음 달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상황이 통제불능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중국 경제 정말 큰일 났구나 싶으실 텐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미국보다도 높아요. 특히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는요, 무려 40% 이상을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단순히 물건이 덜 팔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뿜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일종의 경제적인 독입니다. 자, 보세요. 중국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의 문제로 번지는지 말이죠. 이 좀비 기업들이 만든 철강, 태양광 패널, 전기차가 원가도 안 되는 헐값에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멀쩡한 기업들은 도저히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중국의 병이 전 세계로 전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중국 경제가 내일 당장 폭삭 무너질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만들어낼 거대한 파도와 소용돌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바로 이겁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기업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변동금리 대출 같은 부채를 줄여서 경제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국산 저가 공세에 취약한 산업보다는 앞으로 유망한 기술 분야에 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대에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며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성장을 이끌었던 엔진이 지금 서서히 멈추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에 올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